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박병하 중심으로 후차권에서 배당이 나오면서 20회가 넘는 배당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정하늘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 쌍승 1.0배 복승 1.0배로 허무한 배당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극조 배당으로 뚫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있는 것 같고,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도 있다는 점에서 편성에 따른 유동적인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상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범수, 김태안, 정현수, 윤진규, 전원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수, 김태안, 정현수, 윤진규, 전원규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을 보면 김범수, 박준성, 김민배, 이기호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범수가 끝까지 대열을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박병하, 이승철 선수가 상남팀 선수들이 뭉치면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태한이 3, 4권 진역까지는 빠르게 주도해 나가면서 시속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박병하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수, 이성용, 유다운, 이재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던 정현수 선수가 그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이재림하고 이성용은 나름 선전 펼쳐 나가면서 2차권, 3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박성철, 윤진규, 류재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가 선행을 나섰고 끝까지 주도를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윤진규는 후미권에 대열을 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대열을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원규, 박승민, 김동환, 정하늘, 조용환, 정혜민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원규가 양완 시속으로 끝까지 경제 주도권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막혀 나갔었던 김동관 저측에 나서 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하늘과 정혜민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손재호, 강진원, 이기주, 김근영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섰고요. 왕지연, 문희덕, 황승호, 엄정일 선수가 한 조를 이끌고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박병하고 왕지연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엄정일과 왕지연이 협공 펼쳐 나가면서 박병하를 중심으로 하는 정현수, 이으뜸과 맞대결 시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후반부 들어서면서 득점 높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차권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왕전하고 박병하가 2차권 진입했을 때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규하고 박승민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왕지연 전일 때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성급 선수들 시속이 나오질 않으면서 왕전이 3차권도 진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박병하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종교 전일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머리를 쳐야죠. 우승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류재민을 자꾸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전일 마크로 쫓아가는 데 만족했습니다만, 금일은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힘을 쓰고 정종교가 몰가서 출패해 나가는 동반 입성 많은 두 선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교 뒷자리를 김동관하고 윤영구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관이 과거 정종교하고는 또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라는 점, 득점도 윤영구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동관 마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메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범수가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는 경주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이 과연 김범수를 상대로 직선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범수는 2착하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조용한은 2착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용한이 마크에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복승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고 그래도 조용하니 직선에서 취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차권 진입해서 결승 못 갔었던 경주가 꽤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용하는 김범수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못 딸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느냐,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혜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후착을 박준성이냐 김민호냐 이명현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차권 진입해도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박준성, 김민호, 이명현. 박준성이 좀 때려주는 경주가 운영 펼쳐나갈 것 같아요. 뭐 정태영을 활이 나가면서 젖히고 정혜민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간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게 된다면 이민호나 이명현이 쫓아갈 것 같은데 이명현은 굳이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운영본부가 왜 계속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규, 황승호, 정한을 3명의 선수가 만났습니다. 2명밖에 결승 못 가기 때문에 한 명은 결승 가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명을 떨궈내기 위해서 이런 편성을 짜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전원길이라든지 황승호, 정한을 다른 편성 12, 13, 14 경주 얼마든지 다른 편성 가더라도 머리 쳐서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3명을 몰아놓고 지난 회차도 그랬고 이번 회차도 계속해서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접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아무래도 정서울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좀 황승호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일 특성급이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결승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일과는 좀 다른 빠른 시속의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특성급 경주 중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 같습니다. 박병화가 있고 정현수가 있고 이유팀이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윤진규, 엄정일, 박승민, 왕지연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 4명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대 4로 싸우는 경주가 같습니다. 정현수가 주도력 발휘 나가고 박병화, 이유팀이 막혀 나간다면 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지훈도 전일 선행 나섰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치기 나섰을 때는 상당히 좀 위력적입니다. 윤진규가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고 박승민이 앞선에서 긁어 나가게 된다면 왕지훈의 뒷자리는 엄정일이 막혀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박병화를 중심으로 하는 파업 선수들이냐 왕지훈을 중심으로 하는 비파업 선수들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화도 그렇고 왕지연도 그렇고 두 선수가 타입보다는 뭐 정면 대결로 좀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왕지연 뒷자리는 아무래도 엄정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하고 3번입니다. 김포팀 완승 쪽에 2번이 땡겨주고 박승민이 땡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덮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현수가 시속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순발력이 상당히 늦어요. 박병화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속은 빠릅니다만 정현수 앞선에서 타점부터 때렸다가는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박병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전이 2번하고 6번의 도움만 받는다면 충분히 김포팀 엄정일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병화의 저력 배제할 수 없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박병화 때려주고 왕전이 저치기 나서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준기가 얼마만큼 박승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왕지연이 우승하느냐 아니면 박병화에게 밀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충분히 왕지연이 엄정일 달고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포팀 안승 쪽에
7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박병호가 때려준다면야 몰고 와서 전법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가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10초 때 후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왕전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7번이 맞다는 점에서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현수가 때려주고 박병하죠. 이으뜸이 경주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으뜸 어이없이 몸싸움에서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나는 솔로다에 나와서 방송 출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훈련 상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 득점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신만 차려준다면 박병화의 시속이 좋기 때문에 땡겨만 준다면 이으뜸도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으뜸을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정현수의 시속감이 좋다면 1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파업 완승이죠. 1호하고 1사, 1호하고 1사는 1호하고 1사는 충분히 맞대결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호하고 1사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왕전이 전일은 때려서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왕전과 엄정일의 동반 입장 쪽에 김포 안승의 박병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정종규가 토요일 경주 때 유리연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편성을 배정받은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한 편성 배정받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결승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정종규 입장에서는 류재민의 선행 적극활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전일 류재민 좀 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자리 선정 과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서 본인이 좀 때려야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재민, 점점 조금씩 점수가 좀 밀려나고 때려야 될 타이밍 잡지 못하고 있는 류재민 답답하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때 언저리 초반 시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종규 입장에서는 류재민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꽤 있어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타점만 잡는다면 몰고 가서 취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잡은 정종규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1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3번을 좀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2번 마크라든지 5번 마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정종규가 윤영규를 챙겨줄 것이냐, 과거 고향팀 선배인 김동관을 챙겨줄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김동관에게 밀리고 있어요. 전일도 윤영구는 김동관 후임이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또 류재민하고 또 김동관이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3번 입장에서는 2번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이 오면 자연스럽게 김동관이 막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선이라고 한다면 7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하고 3번이죠. 7번하고 2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3번 쪽, 7번과 3번 쪽 2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정종규가 윤영구를 앞에다 두는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뒷자리는 류재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구가 때려봐야 11초 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 시속을 정종규는 또 같이 들어가려고 하게 된다면 유재민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류재민의 뒷자리는 김동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이승철이 3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정종규, 이런 찬스죠. 기회입니다.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실에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4경주입니다. 조용한하고 김범수, 주드력발에 나갈 수 있는 조용한, 1월 활에 나가면, 주드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범수, 1월 활에 나갈 수 있는 조용한의 취입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하고 김범수가 뭉쳤기 때문에 조용한 직선 취입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때려주고 김범수 여기에 조용한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수도 2착을 하면 결승까지 못합니다. 특선이 5경주로 확대 편성이 되다 보니까 2차권 선수 한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점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배 철저하게 활약해 나가면서 조용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조용한은 2착해도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15하고 16경주에서 이변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한도 가급적이면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아요. 4번, 1번, 2번으로 자리 잡았을 때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4번, 2번, 1번 순으로 김범수가 조용한을 인정하고 견준영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 2진급 강자죠. 조용한의 직선 취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복승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2번 조용한이 충분히 직선에서 추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김범수가 김민배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가능하죠.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이라든지 오히려 2번이 4번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용한하고 김범수도 조용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조용한은 김범수 상대로 수입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히거나 못 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분하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4번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어요. 1사라든지 2사가 차선으로 방어하시는 전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혜민이 강축이죠. 정혜민을 놓고 후차를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박준성이냐, 수도권 후배인 김민호냐, 노련한 이명현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혜민의 연대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정혜민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번이 때려줄 것 같아요. 이를 박준성이 활이 나가면서 반바뀝니다. 정혜민이 몰고 가고, 정혜민의 뒷자리를 6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굳이 이명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민호를 좀 더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노골적으로 김민호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박준성을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박준성이 반바퀴 지점에서는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시속감이 좋다면 정혜민이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아무래도 김민호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도 보면 마크 됐을 때 곧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뭐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우승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물론 결승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혜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2차권 진입한 선수는 점수에서 밀려납니다. 2착해도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정혜민 입장에서는 굳이 누구를 악착같이 챙겨 나가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번 선행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6번의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운영부 앞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운영본부에서 왜 자꾸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규하고 황승호하고 정하들입니다. 다른 경주 내놔도 얼마든지 우승해서 2착을 해서도 결승 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3명을 몰아놨습니다. 2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강자들 3명을 몰아놨어요. 의도적으로 결승을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편성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아무래도 뭐 점수대로 1차 특성급이 5경주이기 때문에 1착한 선수 5명 올라가고 2착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2명만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강자 3명을 묻혀 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라도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강자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접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욱 더 재밌는 건 이성용하고 또 이재림은 신사팀입니다. 황승하고 문희덕은 김포팀이죠. 여기에 전원기하고 또 정하늘은 동서울팀 선수들입니다. 어설프게 또 세 개 팀이 좀 경합을 펼쳐 나가게끔 짜놓긴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7번, 4번,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내느냐, 황승호가 밀어붙여서 착순과 진입까지 가능하느냐, 누가 머리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원규가 최근 들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원규가 정하늘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동서울 완승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7번,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동서울 완승 쪽에 우선의 바달레마스. 동서울에서 전원규의 훈련 파트너가 정하늘입니다. 정하늘의 훈련 파트너가 전원규의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반대로 탈 가능성도 얼마 정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문제는 황승호도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직선에서 밀어붙이게 된다면 전원규 어쩔 수 없이 정하늘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4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7번 쪽에 우선의 바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4번하고 7번하고 4번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승호도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황승호가 정하늘을 상대로 직선 추입해 나가는 6번과 7번이 가능하죠. 잘만 하면 문희덕도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늘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솔직히 뭐 배당판은 거만거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을,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동설팀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이라고 6, 7 황승호의 직선 추입발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강자가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은 결승까지 못하게끔 의도적으로 짜놨다는 점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과는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가 가려지게 된다면 전원기하고 정하늘이죠. 동서울팀 완승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